자, 1월 6일, 네, 2025년 첫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과제는 4번 과제였죠? 네, 벌써 과제가 4번까지 갔습니다. 그 말은 앞에 1번, 2번, 3번이 있었다는 이야기인데요. 네, 1, 2, 3번 과제를 잘 하신 분들은 이제 앞으로 블로그를 통해 회원들을 많이 모집할 수 있는 아주 단단한 기반을 마련하신 거예요. 앞으로 4번 과제는 아, 한 번만 내는 게 아니고요. 우리 윤 선생 학원의 우등생을 소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학원의 우등생이 한 명이 아니겠죠? 네. 여러 명이 있을 겁니다. 1번 그 학교에 다니는 우등생이 있고, 또 2번 학교 다니는 우등생이 있고, 또 1학년 우등생이 있고, 3학년, 5학년 혹은 중등부 우등생이 있고, 그 우등생을 한 명 한 명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이쁩니까? 네. 그리고 그 우등생과 같은 비슷한 아이들이 앞으로 계속 오는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구체적으로 상상을 해보는 거죠. 네, 그걸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그 우등생들을 여기에 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 저학년 우등생을 소개하면 저학년 엄마들이 보고 어떤 느낌이 들죠? 그래. 저 아이가 저 학원에 가서 저렇게 잘해서 우등생이 되었다면 우리 아이도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네, 그런 마음이 들으라고 일부러 메시지를 지금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학년을 올리면 어때요? 네, 그 세그먼트, 네, 그 비슷한 부류의 학부모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등생 소개는요, 제목을 조금만 달리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그 우등생을 소개하셔야 됩니다. 또 새로운 우등생 소개 그 포스트를 보고 또 신규 회원이 유입되면 그 신규 회원이 유입될 때의 모습을 기억해 두시고 사진도 찍어 두셨다가 한 2, 3개월 지나서 지난 몇 개월 전에 입학한 누구누구는 벌써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또 포스트 하시고 그래서 그 원장님들이 가끔 아유 블로그 포스트가 참 어려워요. 뭘 포스트해야 될지 모르겠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학원을 열심히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뭘 포스트할지 걱정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포스트할 소재가 계속해서 신규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이 중에 정말 똑같은 아이가 하나라도 있던가요? 아마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다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고 독특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죠. 엄마 관점에서 보면. 아무런 고민이 없는 엄마가 학원에 아이를 보내진 않거든요. 그래서 또 바램도 있을 거고요. 그런 걸 잘 이렇게 그 블로그 포스트에 녹여서 소개해 주시면 부담 없이 계속해서 좋은 양질의 포스트를 해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어, 뭐 그 외에는 이제 4번 과제까지 잘 갖추어 놓으셨으면 그 타임리한 그 토픽들이 있어요. 타임리라는 건 뭐죠? 네, 시기적절하는 거죠. 지금 이 시기에 엄마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정기적으로 우등생 소개 포스트 사이사이에 넣어서 예를 들어 포스트를 원장님들이 부지런한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뭐 조금 여유 있게 하시는 분들은 2주일에 한 번, 늦어도 한 달에 한 번은 하실 텐데요. 우등생 소개하고 그 다음번에는 타임리한 토픽으로다가 포스트하고 또 우등생 소개하고 또 타임리한 토픽으로 소개하고 그렇게 계속 해 나가시면은 그 타임리한 그 토픽으로 유입이 되어서 들어와서 보다가 다른 글을 읽어보고 함께 보면 좋은 글로 연결이 되고 또 잘 해놓으신 그 핵심 포스트 한 네 개 정도에 연결이 되면 점점 우리 학원으로 와서 등록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네, 그렇게 하는 네 번째 그 중요 핵심 포스트가 바로 학원 우등생 소개입니다. 아주 짧게 복습을 한번 하고 개별 포스트로 들어갈게요. 포스트 할 때요. 왜 우리 아이를 포스트 그 주인공으로 이렇게 선택했는지 why 그 why 질문이 되게 중요합니다. 과연 그 엄마들이 가장 우리 학원 포스트에서 끌리는 게 무엇일까? 물론 원장님이 어떤 분인지 학원이 어떤 곳인지 공부 어떻게 시키는지도 궁금하겠지만 그거가 잘 충족되었다는 전제하에 그래서 지금 다니는 아이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아이들의 엄마들은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
우리가 인터넷으로 뭔가 쇼핑할 때의 멘탈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물건 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그 구매 결정입니다. 학원 보내는 거는요. 그래서 성과를 잘 보여주는 게 좋은데 이런 그 우등생 소개를 우등생의 엄마가 직접 블로그에다가 써주시면 최고죠. 근데 그렇게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원장님이 직접 하시는 겁니다. 자, 처음부터 잘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처음의 모습을 그 처음에 가지고 왔던 문제와 함께 소개해 주는 게 좋습니다. 또 어떻게 공부를 시켰길래 저렇게 잘하게 되었을까? 그 과정도 블로그 포스트에 녹아 있으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도 가능할까? 가능하다고 말해 주셔야 돼요. 우등생 자랑만 실컷 하시면요. 어유, 지금 엄친아 얘기만 하고 있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마지막에는 항상 어머니 자녀도 지금 이 우등생도 처음에는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러요러한 과정을 거쳐 우등생이 된 거고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어머니 자녀도 가능합니다. 저한테 문의 주세요. 네, 마지막에 그렇게 클로징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은 뭐 그 다 지금 보고 쓰셨을 테니까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거, 네. 그리고 지금의 빛나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 그리고 처음에는 어땠는지, 처음에 약간 그 각자가 가지고 있었던 독특한 어려움들이 다 있었잖아요. 네, 그걸 보여주시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금 성장하게 되었는지, 그다음에 아이와 엄마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소개해 주시고 상담으로 이어가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 보셨을 테니까요. 그리고 제가 우등생을 소개할 때 그 학교 학년 성명을 구체적으로 써주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글을 읽는데 방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지어낸 얘기 아니야, 이거? 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김이 빠지잖아요. 리얼하게 느껴지면서 읽게 해줄 수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본문에다가 이렇게 땡땡이 이렇게 하시는 거 말고요. 이름을 써주세요. 영어 이름이 됐건 한글 이름이 됐건 민수, 뭐 데이빗 이렇게 다 써주신 다음에 마지막에다가 그렇게 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을 사용했다고 한마디만 써주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막 이렇게 가명이라고 쓰실 필요도 없어요. 마지막에만 딱 간단하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번 테크노폴리스 영어학원 우등생 빚을 초사학년 김땡땡을 소개합니다. 자, 원장님, 여기에 제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빚을 초사학년 레오를 소개합니다. 저 밑에 보니까 레오라고 돼 있어요. 리오. 네, 리오를 소개합니다. 네, 이렇게 땡땡이라고 하니까 왠지 좀 이렇게 읽다가 이렇게 별로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냥 여기를 빚을 초사학년 리오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쭉 가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예미지 윤 선생 그 원장님은요, 제가 지금 카테고리를 봤는데 카테고리가 한 개밖에 없어요. 네, 카테고리 제가 세 개 정도 만들어 두시라고 했으니까 그거 만드시고 해당되는 데다가 이해를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테크노폴리스 영어학원이 키워드죠. 네, 지금 키워드가 한 4, 5위 정도로 노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포스트를 열심히 하시면 위로 올라갈 것 같고요. 자, 리오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했죠? 1, 2, 3, 4, 5로 소개했습니다. 언제 시작했고, 선생님 따라온 열정 제자고, 지금 실력은 어떻고, 대회 참가한 거, 실력 비결까지. 네. 소제목을 소개했고, 하나씩 풀어가는 방식. 네, 잘하셨어요. 자, 그런데 저는요, 보면서, 자, 초등학교 2학년에 파닉스를 시작했고, 어머니가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셨고, 현재 중등 수준에서 실력이 형성이 돼 있다라는 표현 잘해 주셨고요. 선생님을 따라온 열정 제자라고 하고 순서대로 갔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 아이의 어떤 상황을 갖다가 처음 상황 그리고 현재 발전된 모습을 제목에 어느 정도 좀 포함시켜 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약간 들었어요. 근데 이 아이의 경우에는 처음에 어떤 어려움 같은 얘기가 나오진 않아요. 원래부터 열심히 했고 잘하는 아이라는 얘기가 쭉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보면은 다 잘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렇다면 처음에는 어떤 특별한 어려움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러 어려움을 만들어낼 필요는 없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았어요? 초등학교 2학년에 영어를 시작했는데 알파벳부터 시작해서 중등까지 2년밖에 안 걸렸다. 이게 바로 이 아이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죠.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제일 윗부분에 그게 나오죠. 초2에 시작해서 알파벳부터 원장님하고 했는데 2년밖에 안 됐는데 거의 중등에 육박하는 실력을 갖게 되었다. 그러면 이게 이 제목 위로 올라와서 지금 여기 제목이 안 보이고 있는데 테크노폴리스 영어학원 우등생 비슬초 4학년 리오를 소개합니다라고 하시지 말고 여기다가 조금 그 내용을 넣어주세요. 테크노폴리스 영어학원 우등생 리오 초2의 알파벳과 파닉스로 시작해서 2년 만에 중등 수준까지 성장한 비결 이런 식으로 네. 제목을 과제명은 우등생 소개 이거지만 그 제목 글자까지 그거랑 똑같게 쓸 이유는 없거든요. 엄마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테크노폴리스 영어학원에 다니는 비슬초 4학년 리오라는 아이는 2학년 때 시작했는데 원장님하고 2, 3년 정도 공부하니까 알파벳 파닉스부터 시작했는데 현재 중등 거의 수준까지 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비결은 무엇일까? 네. 제목을 그렇게 잡아놓으면 2학년 엄마들이나 3, 4학년 엄마들도 포함해서 저 원장님한테 보내니까 그 정도 나이에 시작해도 늦지 않고 또 시작해서 얼마 안 돼서 좋은 결과를 내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죠. 제목이 이 전체 포스트의 한 절반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조금 만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은 좋았어요. 아주 가독성도 높고요. 잘 쓰셨습니다. 마무리 부분도 깔끔하게 잘 정리하셨고요. 함께 보면 좋은 글에 있는 육아초 2학년 땡땡이도요. 사람 이름으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보성초 4학년, 5학년, 그리고 6학년을 바라보는 윤선생 영어학원 우등생을 소개합니다. 음, 이 제목은 조금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학년, 5학년, 그리고 6학년을 바라보는, 네. 4학년 학기 초에 입학하고 5학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고 내년에 6학년을 바라보는 김지수 학생. 결국은 한 명이거든요, 지금. 네. 지금 결국 5학년이라는 거죠. 네. 4학년 때 시작했고 6학년을 바라본다는 이야기를 하신 건데 제목에 그거는 그렇게 여기에서 뭔가 핵심 포인트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일단 보성초 다음에 영어학원부터 쓰시고요. 우리는 지금 보성초 영어학원을 검색하는 엄마들에게 노출되기를 원하는 거니까요. 보성초 영어학원 5학년 김지수, 네. 보성초 영어학원 5학년 김지수, 거기까지 쓰신 다음에 이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라는 거죠. 이 친구에는 어떤 아이입니까? 네. 영어 수업에서 공부하다가 이쪽으로 온 아이고요. 현재 언어 공부를 하고 있고요. 빛나는 교육 성과를 내고 있고요. 자신감이 생기게 지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고요. 영어 학원이 너무 좋다며 대학 다닐 때까지 다닐 거라는 어머니 말씀에 감사하고 있고요. 어머니가 이렇게 좋아하신다는 증거도 있죠. 자, 보성초 5학년 김지수에게는요. 비포 애프터를 대조할 만한 어떤 내용은 지금 이 포스트에는 없어요. 만약에 있다면 저는 그거를 딱 잡아갖고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기에서 포인트는 그럼 엄마가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어머니가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 그걸 잡아서 보성초 영어학원 5학년 김지수. 윤 선생 영어쌤이라고 여기 그 이름을 쓰셨는데 사실은 윤 선생 영어쌤보다 아, 원장님을 딱 지칭하는 어떤 그 닉네임이 있으면 좋아요. 그 닉네임으로 한번 바꿔보신 다음에 예를 들어 그 닉네임이 헬렌 쌤이라면은 헬렌 쌤에게 보내고 어머니가 무척 기뻐하시는 사연. 뭐 그런 식으로 써주실 수 있겠죠, 제목을. 이 본문의 내용에서 뭔가를 포인트를 하나 가장 좀 돋보이는 포인트를 잡아서 제목에다가 포함시켜 주시면 좋다는 거예요. 음. 근데, 예, 보통 제가 비포 애프터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명확히 우등생을 소개할 때 넣어주라는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요. 처음부터 잘하는 아이가 우리 학원에 와서 그냥 잘해요. 이건 임팩트가 좀 떨어져요. 어, 고민이 있는 엄마가 학원을 찾거든요. 그래서
엄마처럼 지금 어머니처럼 이런 고민이 있는 아이였는데 이렇게 달라졌어요라는 걸 제목에 담아주면 훨씬 임팩트가 크단 말이죠. 어. 뭐 때문에 고민이었는데 이렇게 달라졌다라고. 근데 여기 본문에는 지금 현재 그 내용이 없었으니까 만약에 있다면 잘 생각해 보시고 넣어서 바꿔주셔도 좋고 그런 것이 정말 없고 정말 처음부터 아주 잘하는 아이고 지금도 굉장히 잘하고 있다면 그냥 그 잘하고 있는 거를 칭찬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빛나는 피드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외국인을 보더니 말 걸어보겠다고 자신 있게 나서는 모습에 감동한 거잖아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보성 초 4학년, 5학년 아무개 영어에 자신감을 갖게 되어 어머니가 기뻐하는 뭐 사연 그런 식으로다가 제목에다가 소개해 주시면은 본문하고 링크도 되고 그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도 되고 그 제목과 본문의 링크도가 높아져 가지고 상위로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용 잘 쓰셨습니다.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말씀드려야죠. 자, 1번 사진은 아이가 공부하는 모습으로 잘 들어갔죠? 네, 2번 사진은 지금 책이 중점이 됐잖아요. 책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진을 넣으시고 그 사진을 대표로 지정해 주셔야 더 주목도가 높아집니다. 3번도 마찬가지겠죠? 네, 3번에 여기가 시험지가 이걸 자세히 들여다봐서 이 시험지의 의미를 갖다가 이해하게 되면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크게 나오지도 않고요. 핸드폰으로 보면 정말 손톱만 하거든요. 그 사진이. 그러면 사람이 나와야 얼른 눈에 딱 들어오게 됩니다. 사람으로 바꿔주시고요. 제목은 9월 중 중간고사, 기말고사 40점 성장 스토리라고 했는데요. 여기 지금 화살표가 들어있는데 제목에 화살표를 특수문자를 넣는 거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제목에는 글자만 넣는 거고요. 여기는 9월 중이 지금 그 키워드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9월 중 영어학원이라고 해주셔야죠, 먼저. 그 다음에 이거는 중간에서 기말고사로 40점 성장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9월 중 영어학원 기말 영어 시험 50점에서 90점으로 성장한 혹은 점프업한 비결 그런 식으로 써주세요 제목을. 네. 중간고사 기말고사 40점 성장 이렇게 쓰지 마시고 지금 다시 한번 할게요. 9월 중 영어학원 기말 영어 시험 50점에서 90점으로 점프업한 비결. 네, 그렇게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 밑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똑같은 얘기예요. 네, 데이빗이죠. 그게 빠졌군요. 9월 중 영어학원 데이빗. 몇 학년? 네, 몇 학년 데이빗. 기말 영어 시험에서 기말 영어 시험 50점에서 90점으로 점프업한 비결. 네, 그렇게. 그러면 그 중요 내용이 다 들어간 거죠. 내용은 좋습니다. 지금 내용 그대로 살려갖고 하시면 되고요. 중간에서 좌절했었고, 기말에서 40점 올라갔고요. 어떻게 공부했고, 부모님은 어떤 반응이시다라는 내용까지 잘 들어갔습니다. 네. 소제목 소개 잘 됐고요. 내용도, 네. 가독성 높게 잘 정리하셨습니다. 그리고 9월하고 중자를 자꾸 떼어서 쓰시는 아마 이게 제가 보기에는 맞춤법 검사해 갖고 떨어진 것 같은데 떼어 쓰지 마시고요. 엄마들은 떼어서 검색 안 합니다. 9월 중 붙이겠죠. 네, 9월 중 붙여 쓰시고 영어학원 이렇게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포스트 잘하셨어요. 동부초 보겠습니다. 네, 동부초 영어 우등생 희망이의 성장 스토리. 네, 좋은데요. 제가 이야기했죠. 본문의 내용 가운데 뭔가 임팩트가 있을 만한 내용을 제목으로 끌어올려 달라는 거. 이 이야기, 이 그 희망이의 비포에 걸리는 건 뭘까요, 원장님? 일단 그리고 참 동부초 영어학원이라고 먼저 쓰셔야죠. 동부초 영어학원. 네, 몇 학년? 희망이. 동부초 영어학원 몇 학년 희망이. 예, 희망이의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제가 보니까요, 게임에 빠졌고요, 학교 생활도 어려움이 있었고요, 시력도 많이 나빠졌고요. 어, 그런데 지금은 초등학교 학생회장이 됐어요. 되게 비포 애프터가 명확하게 보이죠? 그럼 비포 중에 하나를 여기서 끌어오세요. 공부에 전혀 욕심이 없었고요. 한 자리에 앉아있기 힘들었고요. 늘 게임에 바빴고요. 자, 엄마 입장에서요. 지금 엄마예요. 엄마 입장에서
어떤 게 가장 고민일 것 같으세요? 아직 학원에 보내지 않는 엄마예요. 공부에 우리 애가 전혀 욕심이 없어. 아이, 고민이네. 한 자리에 애가 앉아있지를 못하네. 이것도 고민이네. 게임에 늘 바빠. 저는요, 약간 남자애들 같으면은 저희 그 사무실에 그 학부형 그 동료들도 있는데 아들 둘 키우는 엄마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아들이 게임하는 것 때문에 되게 가끔 얘기해 보면 게임 남자애들 특히 게임 이거 걱정이죠. 그러면 이 게임을 제목에다가 한번 넣어보는 거죠. 지금 동부초 몇 학년 희망이 게임에 빠져 걱정하던 엄마가 아, 게임에 빠져서 걱정하던 동부초 몇 학년 희망이가 우등생 학생회장이 된 비결,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써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에도 뭔가 스토리가 약간 있어 보이잖아요. 이 글을 읽다 보면, 아우, 이거 게임 중독에 가까운 그런 아이였는데, 학원 다녀서 열심히 공부해서 영어도 잘하고 학생회장까지 되었구나. 이런 느낌이 벌써 그 예상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제목은 어때요? 그냥 영어 우등생 희망이의 성장 스토리니까 무슨 얘기가 있을지 잘 이렇게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데는 한계가 있단 말이죠.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내용은 그대로 살리시고 그 내용을 반드시 읽어보고 싶게 만드는 제목으로다가 한번 바꿔보시는 겁니다. 내용은 아주 좋습니다. 소제목도 잘 쓰셨고요. 그리고 비포하고 애프터의 대조가 명확하기 때문에 네, 다 끝까지 읽기만 하면 원장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동기부여하고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시켰는지까지 잘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예요? 엄마가 이걸 끝까지 읽기만 하면, 그러네. 저 원장님 아이들 잘 코칭하는 원장님인데, 우리 아이도 저런 문제가 있는데 한번 보면 좋겠는데, 까지 된단 말이죠. 끝까지 읽어보지 않고 튀어나가지 않게 제목으로 잡는 것까지만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내용 다 좋았어요. 키워드 주의하시고요. 그다음에 대표 사진 참 좋죠. 여기 네, 명선초 우리 인천 송도 그린 에비뉴 실단지 영어 공부방. 네, 아파트 주민들을 이렇게 타겟하신 거예요, 지금. 그리고 명선초 3학년 영어 우등생 지훈이. 자, 지훈이의 비포는 뭐였을까요? 네. 자, 소개 잘하셨고요. 포스트 워낙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잘하셨고요. 첫 만남, 과거. 네. 과거에 뭔가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밝, 밝으며 차분한 아이. 그런데, 엄마 걱정은요, 3학년인데 영어가 너무 늦은 것 같아. 그렇죠. 어, 3학년이면 뭐 영어 지금 시작하면 충분하지라고 생각하는 엄마가 있는 반면에요. 학구열이 조금 되는, 경쟁이 조금 되는 이런 그 도시 지역에 사는 엄마들은요, 남들은 다 빨리 갔는데 우리 애가 제일 늦은 것 같아서 걱정인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 지금 아직 회원이 되지 않은 다른 엄마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그 엄마 들으라고 제목을 쓰시는 겁니다. 어떻게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어, 앞에 다 키워드 넣어갖고 쓰시고, 명선초 3학년 지훈이. 3학년인데 영어가 늦다고 염려하시던 어머니가 좋아하시게 된 이유. 뭐 그런 식으로 써주시라는 거죠. 엄마 고민을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가 글자를 압축해서 제목에다가 집어넣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으로 들어와서 읽을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우등생 포스팅에서는 항상 이게 포인트입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시리즈로 우등생 그거를 이렇게 포스트를 올리시면은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다 건드릴 수 있어요. 이번에는 3학년인데 너무 늦어서 걱정인 거를 하셨잖아요. 그럼 다음번에 또 3학년인데 걱정인 거를 할 필요가 없겠죠. 다음번엔 뭘 하시면 좋겠어요. 게임에 빠진 아이가 우등생이 된 비결을 쓰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수줍음이 너무 심해서 영어 말하기를 두려워하던 아이가 어떻게 된 거?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아이에 대해 가지고 있을 만한 엄마의 고민을 생각하면서 그 고민을 녹여 넣은 포스트를 만드셔서 우등생 포스트를 쓰시면 좋습니다. 내용은 아주 잘 쓰셨어요. 네. 자,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 소개해 주셨고요.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학습 어떻게 시켰는가까지 방법론을 상세하게 잘 설명해 주신 것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성과에 대한 것도 증거로 보여주셨고요. 엄마가 함께 칭찬하고 축하해 주는 것까지 넣어 주셔가지고 아주 좋았어요.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다음에 6번. 청봉초 영어학원 우수회원 성장기. 자, 그런데요. 청봉초 영어학원은 일단 원장님 잘 쓰셨습니다. 이렇게 쓰시는 거 맞고요. 이 대표 사진은 사람이 안 보입니다. 손만 보입니다. 네. 사람이 보이게 한번 바꿔보시고요. 청봉초 영어학원 윤 선생 3학년 조빈나 학생 1년간의 큰 변화. 조금 궁금증이 가려고 합니다, 원장님. 네, 잘 쓰셨어요. 자, 그런데 청봉초 영어학원 네, 윤 선생 안 써도 돼요. 청봉초 영어학원 3학년 조빈나 거기까지만 쓰시고요. 1년간의 큰 변화라고 하셨는데요. 궁금하긴 한데 어땠는데 어떻게 변화됐다는 얘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변화된 모습까지는 뭐 아니더라도 처음 상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을 원생이 아닌 비원생 엄마가 가지고 있을 만한 고민을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출발점에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자, 빛나는요, 오빠가 5학년인데 2년 정도 수업하고 있는데 엄마가 직장 일로 너무 바빠. 이건 지금 직장맘한테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님. 지금 우리 학원에 보내는 엄마가 직장맘이면은요, 그 엄마를 이렇게 딱 등장시켜가지고 다른 직장맘들을 탁탁 건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엄마는 여기 직장 다니니까 여기다 보내갖고 이렇게 아이가 잘하고 있잖아. 그죠? 자, 그런데 2학년이던 동생 빛나가 왔는데 알파벳도 몰라. 좋았어요. 지금 뭔가 나온 거죠, 지금. 그 건수가 나온 거예요. 알파벳도 정확히 몰라요. 엄마는 직장맘인데, 엄마가 봐줄 시간은 없는데. 그러면 제목에 청봉초 영어학원 3학년 조빛나. 알파벳도 몰랐는데, 어떻게 된 비결. 어, 그렇게 제목을 잡아주시라는 거죠. 지금은 당연히 성장해서 훨씬 잘하고 있겠죠? 영어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졌고요. 큰 소리로 뭐를 하고 있고요. 잘 활용하고요. 수업 태도도 좋고요. 수업 결과물 이거 보세요. 다 맞추고 있잖아요. 네. 영어 문장 배열까지, 영자까지 알파벳도 모르던 아이가 몇 개월 공부하더니 이렇게 달라졌죠. 글자도 칸에 맞추어서 꼼꼼하게 쓰고 성취도 평가도 99점 받았네요. 네. 자, 끝까지 읽으면 어때요? 원장님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이걸 썼는데 저 엄마가 회원이 아닌 엄마가 이걸 끝까지 읽으면 굉장히 마음이 조금 움직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제가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제목에다가도 그거를 건드려 주시라는 거예요. 끝까지 읽을 수 있게. 자, 좋습니다. 잘하셨고요. 상담 신청서나 톡톡 함께 보면 좋은 글 모두 좋습니다. 이제 기본 그 폼이 딱 나오시니까 제가 길게 잔소리할 게 없어서 참 편해졌네요. 자, 신창초 보겠습니다. 신창초 영어 1학년의 10개월 동안의 성장. 네. 일단 신창초 영어 학원이라고 쓰는 걸 제가 더 좋아하겠죠? 네, 그렇게 써주시고요. 행복 지니쌤 겁니다. 신창초 영어 1학년 누구라고 여기다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 아이 이름 있잖아요, 그죠? 1학년 친구 누구누구 했는데 1학년 친구라고 하셨는데 이름은 이 아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이 아이. 이 아이의 진짜 이름을 쓰는 게 좀 부담스러우셔서 그러시면은요. 이 아이를 뭐 제인이라고 하든지 뭐 아니면은 뭐 민지라고 하든지 뭔가 이렇게 가명을 써주시면 되니까요. 가독성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여기서 가독성은요.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읽을 때 우리는 어떤 글에 어떤 내용에 어떤 스토리에 끌리죠? 팩트에 끌리죠. 리얼 진짜 있는 일을 읽고 싶지 그냥 지어낸 거를 읽고 싶진 않잖아요. 진짜 있는 그 리얼 스토리의 특징이 뭐죠? 구체적이라는 겁니다. 어, 옛날 옛적에 어느 고을에서 이게 벌써 그냥 지어낸 얘기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기원전 524년 뭐 저 백제 무슨 군 무슨 현에서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일시와 그 장소와 이런 것들이 특정이 되면은 진짜 스토리라는 느낌이 우리는 본능적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리얼 스토리의 특징은 뭐냐 하면 구체적인 정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장님이 하시는 모든 이야기들은 사실은 리얼 스토리예요.
근데 그 뭐 개인정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쓰는 게 부담스러운 거여서 그냥 가명을 쓰는 거죠. 네, 신창초 영어학원 1학년 민지의 뭐뭐뭐뭐라고 가면은 지금 이 제목보다는 훨씬 더 임팩트가 커집니다. 자, 그리고 그 민지의 고민은 뭐죠? 엄마의 고민은요. 1학년 1학기부터 영어 시작해도 괜찮을까? 1학년 특히 딸 가진 엄마들은요. 아우, 우리 애가 딸인데 1학년 아기를 어디다가 보내는 게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런 부담을 가진 엄마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글이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네, 신창초 영어학원 1학년 민지. 어린데도 학원에서 씩씩하게 성장하고 있는 비결. 뭐 아니면은 초등 입학 전부터 학원에서 잘 적응해서 성장하고 있는 뭐 비결 그런 식으로 써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그거와 일치하게 맞춰질 테고 이제 1학년 내년이 아니네 벌써 올해네. 네. 2달 있으면 입학하는 고 아이를 둔 엄마가 이거 1학년 아직 입학도 안 했는데 학원에 보내는 게 조금 걱정스러운데 라는 마음이 들었다가도 다른 집 딸들도 저렇게 저 원장님한테 보내가지고 저 원장님이 정말 안전하게 잘 케어하고 아이가 공부를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구나라는 걸 끝까지 읽으면 당연히 느끼게 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럼 성공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목에도 그걸 좀 담겨와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용은 잘 적어 주셨어요. 어떻게 공부시켰다? 네. 그리고 아이가 현재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 네. 잘해 주셨어요. 동영상 넣어 주셨고요. 음. 네. 네. 이 정도 구체적으로다가 했기 때문에 네. 아이의 이름을 갖다가 위에다가 올려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밑에까지 가면은 아이가 잘 공부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거를 충분히 앞에서 홍보를 해서 끝까지 가게 꼭 해줘야 됩니다. 자, 다음은 고진초등학교 보겠습니다. 네. 고진초 영어학원이라고 먼저 쓰세요. 고진초 영어학원 토비를 소개합니다인데요. 몇 학년이죠? 네, 몇 학년 있어요. 여기 보면 2학년이 있어요. 2학년이 있어야 돼요. 고진초 영어학원 2학년 토비. 자, 근데 이 토비는요, 어때요? 그렇죠. 가명이 뭐 이렇게 지어내는 게 부담스러우시면요, 윤 선생 캐릭터 이용하셔도 돼요. 네. 자, 비포를 갖다가 해야 돼요. 비포. 어, 이 친구는요,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 입주와 함께 고진초로 전학 온 친구네요. 그죠?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시작이었고요. 이렇게 했고요. 어, 특별히 비포에서 뭔가 이 친구가 어려움을 겪는 얘기는 없어요, 지금 여기에. 그래서 비포에 이랬던 아이가 이렇게는 스토리가 잘 안 나와요. 하지만 여기 좋은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 그 고진초 우리 집 앞 윤쌤 원장님도요. 우리 집 앞 윤쌤은요. 전국에 한 500명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원장님을 이거는 그래서 원장님을 이렇게 딱 브랜딩하기에 적절하지가 않아요. 원장님을 칭하는 닉네임을 하나 좀 지어주시고요. 아, 우리 집 앞 윤쌤은요. 지금 어떤 아이들을 원생으로 많이 확보해야 되십니까? 혹시 여기 지금 와 계십니까? 라이브로 들어와 계세요? 라이브로 들어와 계시면 어떤 아이들을 많이 원생으로 확보해야 되는지 채팅 한번 넣어보세요. 자, 그럼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 용인 고진초 우리 원장님이라면 어떤 아이들을 원생으로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까? 채팅 한번 넣어보십시오. 네, 힌트가 지금 보입니다. 예, 예, 예. 그래요. 여기 들어와 계시네요. 용인. 네. 새로 이사 오는 친구들. 그렇죠. 맞아요. 전학생. 지금 여기에 정답이 있어요. 여기. 지금 이 그 화면에, 공유 화면에 제일 위에 보이는 데 있죠.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 입주와 함께 고진 초등학교로 전학 온 친구. 이 친구를 타겟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쓰신 이유는
이런 엄마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이렇게 쓰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이 엄마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힐스테이트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고진초로 전학을 시켜야 돼요. 어, 이제 내년 3월에 전학을 시켜야 돼. 아, 내년이래. 아니지. 두 달 후에 지금 전학을, 지금 막 전학시키는 거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 보라고 쓰는 포스트예요, 이거는요. 그럼 제목에다가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고진초 영어학원 2학년 토비. 힐스테이트 고진에 이사 와서 고진초로 전학한 후 영어 우등생 된 비결. 구체적으로 써주는 거예요. 지금 그게 가장 중요한 그 단어예요. 이 포스트에서. 물론 뭐 어떻게 우등생이 되었고 그런 이야기는 잘 적혀 있으니까요. 이거 제목에 그게 쓰여 있는 거와 쓰여져 있지 않은 거는 그 해당되는 엄마들에게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제목만 보고 읽을까 안 읽을까를 결정할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 힐스테이트에 이사 왔어요. 그리고 고진초에 전학을 시켰어요. 근데 나하고 똑같은 상황이 여기 딱 나오잖아요. 그 상황인 엄마는 이 글을 안 읽을 수가 없습니다. 안 읽기가 정말 힘들 겁니다. 정말 궁금할 겁니다. 우리 아이도 똑같은데, 우리 아이처럼 한 아이가 우등생이 되었다고 어떻게 읽어보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여기 들어오면 끝난 거죠. 그냥 끝까지 가는 거죠. 이렇게 했구나. 공부는 이렇게 했고, 원장님하고 1대1로 맞춤 학습했고, 윤 선생으로 파닉스 하니까 실력이 됐구나. 네. 그래서, 어, 제목은요, 키워드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고요. 플러스 원, 본문에 있는 내용을 반드시 읽고 싶은 마음이 들게, 안 읽으면 뭔가 큰 손해를 볼 것 같은 느낌이 들게 적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우등생 소개할 때 그래요. 앞으로 우등생 소개를 여러 번 하실 텐데, 할 때마다 그런 아이디어를 자꾸 개발해 갖고 써주시면 됩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중대초 보겠습니다. 중대초 영어학원 3학년. 영어 도전에 맞선 우등생 리틀봉봉 1년 영어 동작기. 네. 영어 도전에 맞섰다는 게 어떤 의미일지 궁금해지죠? 네. 그리고 키워드 정확히 잘 쓰셨죠? 중대초 영어학원이 제목 제일 앞에도 있고 본문 제일 앞에도 있고 사진 제일 앞에도 있죠. 네. 이렇게 되어야 키워드 경쟁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중대초는요, 그 경쟁이 치열한 데예요. 송파구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보면 1등을 하다가도 또 다른 데가 나타나갖고 항상 또 밀어내고 그래요. 그 송파구 역시 그 학군지여갖고 만만치가 않아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상위권에 남아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대초 영어학원에 3학년 1년간 성장한 리틀봉봉 이야기를 나누며 학교 영어 시작을 앞둔 중대초 3학년 친구들을 응원하고 싶어요. 네. 중대초 3학년 엄마가 지금 포인트예요, 지금. 네. 엄마 자녀가 중대초 3학년이에요. 내가 그 아이들을 응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잘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중대초 3학년이었던 리틀봉봉이 지금은 이렇게 즐겁게 잘 공부하고 있는 4학년 우등생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현재 동시통역으로 활동하는 워킹맘, 엄마가 심지어 동시통역이야. 네. 그런데 학교 영어만으로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땠어요? 전학 오니까 갑자기 어려워져서 힘들었어요. 자, 지금 이 글의 포인트는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어디에서 전화가 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엄마가 동시통역사인데 애가 영어가 힘들어졌대요. 이 동네의 영어는 다른 데보다 조금 더 빡셀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잖아요. 특히 동네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다 막론하고 다른 데보다 영어 수준이 좀 높은 동네 있죠? 그런 동네에서는 이런 거 잘 써보시면 좋아요. 우리 동네에 와갖고 처음에 아이들이 힘들어한다. 어, 네, 여기에서는 그러면 제목에다가도요. 전학 온 아이 지금 소개를 하셨으니까 어차피 전학 안 온 아이에게도 그 본론에 있는 내용은 동일하게 효과적일 수 있는데 이왕 전학 온 아이를 우등생으로 등장시켰으니까 제목에도 전학 와서 어려워진 영어에 힘들어하던 누구. 네, 그렇게 제목에다가 넣어주시면 어, 송파구는 그 아이들이 그 경기도에 살다가 혹은
서울의 뭐 다른 지역에 살다가도 학년이 올라가거나 학교에 입학할 때 이사 오는 곳이기도 하죠. 저희가 듣기로는 그래요. 어, 이제 애가 공부 좀 이렇게 욕심이 많은 분들은 송파구나 강남구로 이사 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보라고 이렇게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전에 학교에서는 영어가 쉬웠는데 전학 오니까 갑자기 어려워져서 힘들었어요. 여기 이렇게 그 인용구까지 쳐주셨으니까 이 내용을 제목에다가 살짝 녹여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가 영어 잘하잖아. 그랬는데 그 동시통역 엄마가 엄마는 통역하는 사람이지 가르치는 건 봉봉쌤이 더 잘하시니까 봉봉쌤한테 배우는 거야. 네, 엄마랑 한 이런 대화들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래서 한 내용도 비포 애프터로 학습 비결, 어떻게 공부시켰는지, 그리고 엄마가 보여주는 반응까지 굉장히 설득력 있게 잘 써주셨어요.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은 굉장히 엄마가 마음이 많이 움직일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서두에다가 제목 부분에다가 저는 이 리틀 봉봉이 3학년 영어 도전에 맞섰는데요. 이 영어 도전이 뭐였죠? 네, 영어 도전이라고 써주시는 것도 한 걸음 더 나간 건데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 그거예요. 이 영어 도전이 무엇이었다는 걸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보여주는 거. 전학 와서 힘들었던 리틀 봉봉. 네, 전학 와서 어려워진 영어에 힘들었던. 그렇게 하면 중대초에 전학 와서 어려워진 영어 때문에 힘든 아이들, 엄마들은 관심을 더 보이게 될 겁니다.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곡동 영어 우등생 훈이. 자, 일곡동 서일초 3학년. 일곡동 영어학원이라고 꼭 쓰시고요. 서일초 3학년 영어 우등생 훈이인데요. 이 훈이는 어떤 아이일까요? 궁금하죠? 네, 밑에 내려보시면요. 첫 만남. 우리 아이가 3학년인데요. 영어 학원은 안 다니고요. 대소문자는 알고 있고요. 영어 시험 보는데 어려워해요. 그리고 제가 윤 선생을 했었어요. 지금 뭐라고 해야 되지? 떡밥이 많아가지고 제가 살짝 고민했어요. 원장님 거 그 검토하면서. 지금 끊겼죠? 네. 지금 갑자기 여기 인터넷이 약해졌는지 줌이 그냥 확 꺼졌어요, 제가.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자, 지금 다시 잘 나오고 있나요? 네, 다 잘 들리시죠? 네, 좋아요. 다행이에요. 바로 붙어서. 깜짝 놀랐네. 무슨 얘기하다 그랬지? 엄마가 윤 선생 회원이었던 그 케이스. 지금 그 아이들 학부형 중에 엄마가 윤 선생 했던 사람이 진짜 많아요. 매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그때만큼 지금은 많지 않다는 게 안타까운데 그래도 그렇게 많은 엄마들이 윤 선생을 스스로 자기가 했었다는 거는 우리한테 엄청난 자산이에요. 엄마가 했던 윤 선생 아들도 하고 있는, 그죠? 엄마가 했던 윤 선생을 아들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가 참, 요것도 건수가 될 수 있어요. 제목이 지금 일곡동 서일초 3학년 훈이인데요. 엄마가 했던 윤 선생, 아들도 즐겁게 같이 공부하고 있는 사연, 스토리. 뭐 그런 식으로 써줘도 되고요. 하나의 옵션이에요. 그거는요. 또 하나, 여기가 저는 좋았어요. 훈이의 어머님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10월 말 정도에 전화를 하셨는데 학창 시절 윤 선생으로 공부를 했던 어머니가 네이버에서 검색하고 전화를 주셨어요. 뭐죠? 지금 이 글 읽는 사람은 뭐 한 사람이죠? 네이버에서 지금 검색해갖고 이 포스트를 읽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당신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이 블로그 읽어보고 상담하고 등록하는 거예요. 요거 좋아요.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연락 주셔서 공부를 시작한 훈이 아니면 엄마가 윤 선생으로 공부했던 엄마가
아들도 윤 선생 학원에 보내는 이유. 이런 식으로. 아, 제목에다가 넣을 건수가 많아갖고 좋은데요. 원장님이 이 훈이에 대한 사정을 더 잘 아시니까 그 중에 골라가지고 한번 제목을 바꿔보세요. 네. 영어 우등생 훈이를 소개하는 게 아니고요. 윤 선생으로 공부했던 엄마가 아들도 윤 선생 학원에 보내는 이유.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일곡동 서일초 3학년 훈이 윤 선생으로 공부했던 엄마가 아들도 윤 선생에 보내는 이유. 뭐 이런 식으로 써주셔도 되고 또 네이버로 검색해서 학원에 찾아온 이유. 뭐 그렇게. 그다음에 본문에다가는 네이버에서 그 엄마가 보고 원장님의 어떤 것에 만족했는지 그 이야기도 좀 더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첫 만남, 수업하는 방법, 그리고 지금의 잘하는 모습 소개해 주시고 엄마가 윤 선생 회원이었기 때문에 예전에 윤 선생으로 공부해서 이러이러한 게 나는 좋았어요 라는 이야기 했던 것도 살짝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하고 비슷한 상황이 여기에 등장하면 이렇게 되게 이렇게 공감하고 마치 내가 이걸 경험하는 것처럼 이렇게 두뇌가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좋은 포인트 두 개를 잘 잡으셨거든요. 제목에도 그 내용을 살려가지고 해주시면 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엄마가 좋아하는 반응 보여주시는 것도 아주 좋았습니다. 향후 계획 같은 것도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아주 설득력 있는 좋은 포스팅이에요. 네, 포스팅 아주 잘하셨습니다. 요 폼으로 계속해서 우등생 늘려나가시고 글을 끝까지 읽을 수 있는 장치만 추가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벌교 영어학원 보겠습니다. 키워드 좋죠? 벌교 영어학원, 벌교 초영어학원. 아, 어, 키워드를요. 그 벌교가 여기 지금 너무 많이 나왔어요. 세 번 나왔잖아요. 한 번만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어, 같은 단어는 제목에 정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반복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벌교 영어학원과 벌교 초영어학원 하나를 선택해서 하시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 벌교 영어학원을 했어요. 벌교 영어학원 6학년 영어 말하기에 소극적이었던. 그거 좋아요. 네, 지금 뭔가 약간 얘가 좀 약한 포인트가 있었던 거죠. 3위, 스피킹, 라이팅 실력, 성장 스토리. 네, 네. 지금 중간에 제가 수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고치셨다고 했는데 잘 고치셨어요. 네, 그런데 벌교, 벌교초, 벌교초가 지금 어떤 단어들은요, 한 두세 번 정도는 반복해도 괜찮은데, 키워드에 해당하는 거를 많이 반복하면요, 약간 이거는, 이렇게 노출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많이 넣는 의도를 가진 거로다가 인식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벌교 관련된 거는 한 번만으로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벌교 윤 선생 우리 집 앞 영어 교실을 하기 전부터 타미 학생은 3학년부터 실력을 쌓아오고 있었죠. 자, 본론으로 그냥 바로 들어왔는데요. 처음에 만약에 키워드가 벌교 영어학원이었다면 첫 단어는 벌교 영어학원으로 시작해 주세요. 네. 벌교 영어학원을 시작하기 전부터, 오픈하기 전부터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똑같은 얘기니까요, 의미는요. 그래서 그 키워드를 제목의 처음과 본문의 처음에서 똑같게 반복을 해서 강조를 해주면 노출의 그 강도가 높아지니까요. 자, 그리고 타미 학생의 고민은요, 영어 스피킹을 자신감 있게, 스피킹에 왜 자신감이 없었을까, 애기가 뭔가, 네. 자신감이 없었다라는 거는, 그렇죠. 네. 영어로 말 한마디 하는 것조차 어려워하고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앤 선생님하고 공부하고 이런 방법을 사용하니까 제스처까지 사용해 가면서 아주 유창해졌죠. 그리고 스피킹을 잘하기 위해서 라이팅을 병행하니까 더 탄탄하고 조리 있게 말하는 아이가 되었겠죠. 거기에 화상영어까지 방법론이 아주 친절하게 잘 정리되어 있죠. 네. 그리고 내용 마지막까지 좋습니다. 자, 그러면요. 앞쪽에서는 벌교 영어학원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강조해 주면 좋을까요? 네. 일단 벌교 영어학원 6학년 타미까지는 쓰시고요. 자신감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영어 말하기에 소극적이었다기보다 그렇죠.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에
소극적이었던 거죠. 벌교 영어학원 6학년 탐이 벌교 영어학원 6학년 자신감이 없었던 타미가 유창하게 발표할 수 있게 된 비결. 그런 식으로. 유창하게 영어 스피킹 하게 된 비결. 그런 식으로. 네. 자, 다시 한번. 벌교 영어학원 6학년 자신감이 부족했던 타미가 유창하게 영어 말하기 하게 된 비결. 어차피 본문에 있는 내용은 그거였어요. 그죠? 네, 자신감이 없었던 아이였는데 이런 방법 쓰고 라이팅도 같이 하고 뭐 화상 영어까지 해서 유창하게 말하게 되었다는 게 이거의 핵심이니까. 그렇다면 고학년인 엄마들, 벌교의 고학년인 엄마들이 우리 아이가 고학년은 됐지만 아직도 자신감이 좀 부족해. 영어 말하기는 엄두도 못 내.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는데 라는 마음을 먹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한번 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하셨습니다. 네, 12번 보겠습니다. 후평중 영어학원. 네, 키워드는 후평중 영어학원이죠. 그리고 첫 줄에 후평중 영어학원 또 나왔죠. 좋은 겁니다. 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전 과목 올 A를 받은 우등생 공부 비법을 소개합니다. 결과의 포인트를 맞추신 건데요. 이것도 방법이에요. 지금 뭔가 굉장히 멋지게 빛나는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거를 강조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네, 잘하셨고요. 처음 학원에 오게 된 계기를 이야기했는데요. 중학교 1학년 때 왔어요. 다른 과목에 비해 영어가 어렵고 이해가 안 되고 문법이 어렵다고 했네요. 어, 다른 학원에서는 실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같은 교재로 다 수업을 하니까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해소가 안 돼. 어려운 게 누적되다 보니까 자신감이 떨어졌고요. 영어는 잘 못했던 아이인 거예요. 그죠? 네. 다른 거는 근데 공부를 잘했고요. 어, 자, 그렇게 해서 성실하게 윤 선생 방식으로 공부를 해서 지금은 전 과목 올 A를 받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전 과목 올 A에 저 무게를 실어서 강조를 하는 거로 충분하다고 보시면요. 이렇게 학업 우수상 상장까지. 네. 아,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전 과목 올 A도 살리고, 네. 그리고 여기 지금 보니까 그 사람이 안 나왔네. 생각해 보니까 제목에 후평중 영어학원 몇 학년 누구 그게 있어야죠. 네. 그 몇 학년이라고만 써도 앞에 뭐라고 썼어요? 후평중 영어학원이라고 했으니까 후평중학교 몇 학년이라는 건 다 아는 거고 그러면 후평중 영어학원 2학년 이름이 뭐였지? 희수 3학년이구나. 후평중 영어학원 3학년 희수 영어 때문에 고민하다가 전 과목 올해를 받게 된 비결. 뭐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영어 때문에 고민을 했었잖아요. 그래도. 예. 원래부터 다른 과목은 좀 잘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영어 때문에는 그냥 영어 때문에라기보다 특히 문법이 좀 어려웠다고 했으니까 문법을 여기 건드려주면 좋겠네요. 후평중 영어학원 3학년 이수 영문법 고민을 해결하고 전 과목 올해까지 받게 된 비결. 뭐 그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네요. 중학생의 경우에는 초등도 그렇겠지만 특히 중학생 가면은 문법이 그 석차를 가르는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하죠. 선생님들이 뭔가 좀 그 애들의 점수 변별력을 내야 되는데 다른 거로 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문법을 좀 그냥 빡세게 내기도 하고 서술형으로 내기도 하고 이래갖고 거기에서 막 갈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가진 아이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엄마도 있고요. 그래서 영문법을 아예 특히 요 희수는 영문법이 좀 까다로웠다고 여기 본문에도 나왔으니까 그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문법이 까다로웠던 희수가 그렇게 공부를 우리 그 은옥 쌤한테 와서 공부를 해서 영문법에도 자신감을 갖게 되었을 뿐 아니라 다른 과목의 공부 습관도 좋아져서 우등생이 되었다. 전 과목 우등생이 되었고 상도 받았다. 네, 그렇게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부분 마무리도 깔끔하게 잘 해주셨죠? 좋습니다. 네, 그러면 다 왔나요? 거기까지? 네, 그렇죠. 잠깐만요. 네. 자, 오늘 그러면 그 과제 제출하신
우등생 소개하는 것까지 모두 보았습니다. 자, 혹시 우등생 소개하는 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질문 있으시면 네, 간단하게 Q&A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세요? 아, 잠깐만. 질문을 하려면은 제가 여러분들 음소거를 해드려야 돼요. 음소거. 음소거가 돼 있어갖고 지금. 자, 모두 음소거 요청했으니까 이제 네, 음소거 하시면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 질문이 참 없을 수도 있구나. 아, 영어바다님 질문 있는데요. 네, 좋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드린 거 잘 반영해갖고 우등생 포스팅 하시고 방송으로 들으시는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요. 아직 우등생 포스팅을 못 하셨다면 지금 요 말씀드렸던 내용을 잘 감안해서 그 제목을 더 매력적으로 바꿔서 해보시고 우등생 포스팅은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다. 네, 다음번 과제도 동일한 과제로 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1에서 3번 과제를 못 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제출하시고요. 제출하시면 어느 정도 모아서 제가 그건 영상으로 만들어서 또 링크로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질문하신다고 했어요? 네. 누가 하신다고 했었어요? 네. 질문해 주세요. 있으시면요. 아, 아니죠? 네. 그래요.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